전부 다 지가 알아서 크는 거니까, 지가 알아서 먹고 크는 거니까, 예. 모질해도 괜찮습니다. 어디 가서 뭐 꼭 많이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예. 지가 알아서 뿌리라 하는 같은 경우는, 예. 먹을 게 없으면 뿌리 양이 훨씬 많아집니다. 먹을 게 없으면. 양분이 희박하면 희석, 양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뿌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양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뿌리를 많이 안 만듭니다. 대신에 얼른 먹고 올리고 얼른 먹고 해가지고 뿌리보다도 지상보가 훨씬 많아지지. 뿌리보다 지상보가 많아지게 되면 그전에 말씀드린 가분수가 되지. 가분수. 균형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잉영양 공급 안 되려 그러면 안 준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은, 예. 안 준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은, 예. 전부 다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뿌리가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게 기본이고, 예. 뿌리가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과잉 영양 공급이라든지 이런 같은 거 이렇습니다. 열매 달리기 전에는 괜찮습니다. 열매 달리기 전에는 괜찮아요. 대신에 열매 달리고 나서는, 열매가 정상적으로 달리고 나서는 열매가 많이 달려가지고 막 새로운 가지가, 새롭게 자란 가지가 가능하면 좀 적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좀 적어야 되는데, 비료가 워낙 많게 되면 달리라 하는 열매는 조금밖에 안 달리고 나무만 잔뜩 큽니다. 나무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 따야 되는 거지. 사장님이 앞으로 무슨 과일 나무 심으실 것 같으면 처음에 열매 달리기 전에는 나무 키우시는 거지만은, 물론 뭐 열매 달려도 나무를 키우는 거지만은, 예. 가능하면 열매 쪽으로 많은 양분이 소비가 돼가지고 나무 쪽으로는 가능하면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 체리 나무를 기를 찌게 너무 비료가 많으면, 예. 나무는 이렇게 옆으로 여러 정도 아니고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막 지 마음대로 커요. 지 마음대로 크는데 그냥 바깥에 있는 벚나무처럼 기르면 체리 열매 잘 달립니다. 대신에 그렇게 체리를 그렇게 키우면 수확을 못 하잖아요. 수확을 못하면 수확하려고 하는 긴데 수확을 그렇게 어려우면 못 하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벚나무하고 비슷하게 길러요. 왜? 기계를 확 집어 다 흔듭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해가지고 한 나무 한 개 따는 게 아니고, 예. 유튜브 보셔요. 전부 다 우리나라에 큰 트랙터 비슷한 거 이래가지고 쿡 집어가지고, 예. 흔듭니다. 흔드는데 밑에다가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 착 핍니다. 낙하산처럼 낙하산 거꾸로 피는 거 착 피해버려요. 그러면 흔들어 놓으면 막 비오듯이 시들어집니다. 그거 전부 다 그 최고 낮은 곳에 이게 상자에다가 들어가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계도 없을 뿐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경영 단위가 규모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뭐 기껏 해봐야 뭐 한 500평, 1000평 뭐 이래 하는 거니까, 체리 500평, 1000평 뭐 이래 하는 거니까 기계도 못 하니까 수확하려고 그러면 낮아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벚나무 같으면 이렇게 지들이 이렇게 크는 같은 경우로 하면 막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저만큼 높아버리면 이것도 못 따겠는데, 요거는 따겠는데, 요도 이만큼 높으면 요도 못 따겠는데, 요도 못 따잖아요. 너무 높으니까 못 딸 수도 있는데, 요거 더 못 따잖아요. 그러니까, 체리를 기를 찌개는 요 한 개만, 요 우로는 목 안 기르자고, 아예. 요 우로는 안 기른 겁니다. 그러면 요 가지가 너무 우러 섰으니까 요 가지를 어떻게든지 눕힙니다. 이렇게. 잡아 당긴단 말입니다. 잡아 당기가 묶어가지고 눕혀버려요. 그래고 이래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는 지금 이제 두 가지지만은, 예, 두 가지가 아니고 가지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7가지, 10가지, 20가지 이렇게. 20가지 만들기는 쉽지 않지만은 가지를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건 지금 이제는 두 가지지만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야 되는데, 막 새순이 막 자랍니다. 새순이 너무 막 열매는 몇 개 달렸는데 새순이 막 자라면, 예. 여기는 새순만, 여기도 이파리 있지만 여기 두 이파리가 있잖아요. 이파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 눈을, 수확을 설사 해고 난 다음에 눈을 다 망가뜨립니다.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다음에 두고 따야 되는데,
체리는 한 번 결실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한 번 결실한 데서 또 내년에 또 달립니다. 두릅은 한 번만 따면 못 답니다. 그거는 다음에 또 다른 눈에서 또 따는 기지. 그러니까 체리는 은행나무하고 똑같아가지고 은행은 한 번 달렸던 곳에 계속 달립니다. 체리도 한 번 달렸던 곳에 계속 달릴 수 있어요. 그 눈이 안 망가져야지 달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눈이 망가지는 것 같은 경우는 막 위에서 이 가지가 너무 많이 나가고 햇빛이 안 들어가면 체리 눈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체리를 잘 딸라 그러면 많이 딸라 그러면 이 가지가 이렇게 많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긴 것 같으면 일어나잖아요. 이래. 여기가 저들끼리 막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지. 복잡하지 않게 위로 서는 놈은 눕히고 가지를 많이 만들어서 여기다가 햇빛이 잘 받도록 해줘야 돼. 햇빛이 잘 받도록 해가지고 가지를 잘 배치시켜주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체리를 많이 딸 수 있는데 전부 다 나무는 총총 심어놓고 나무는 아주 간격을 좁게 해놓고 열매도 제대로 달리기도 전에 나무 자르기부터 시작합니다. 나무는 무조건 내가 설사 비료 퇴비를 안 좋다 하더라도 자르기만 자르면 많이 자르면 많이 자를수록 가지가 많이 납니다. 벚나무가 잘 되는, 벚나무 꽃이 잘 피는 이유는 아무것도 안 해서 잘 피는 이유는 나무 가지를 안 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일반 벚나무를 매년 복숭아 나무 기르듯이 그렇게 잘라버리면 꽃이 잘 안 필 수도 있습니다. 이 벚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장지가 많이 안 나니까 막 이 새로운 가지가 막 아주 복숭아는 새로운 가지가 많이 안 납니다. 왜? 안 주니까. 많이 안 주니까. 대신에 많이 안 준다고 해서 성장 속도가 늦다는 얘기는 아니고 오히려 안 줘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가로수의 벚나무 같은 경우가 비료 주는 것보다도 안 주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근데 벚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복숭아 나무 같은 경우는 막 주잖아요. 엄청나게. 방금 이렇게 이게 이 안정이 되려고 그러면 가지도 많고 나무도 상당히 크도록 상당히 큰 나무로 만들어 놓도록 하면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요 상태에서 가지를 많이 받아서 이게 안정이 된다 그러면 안정이 된다 해도 요 간격보다는 좀 더 드문 요 간격보다는 저거보다는 좀 더 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계속 조금씩 나가니까. 그런데 안정도 대단했는데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기 들기 겹치니까 맨날 자르는 게 많습니다. 맨날 바깥에 거 자르는 게 많아요. 많이 자르면 많이 자를수록 가지가 많이 나지. 방금 두릅나무는 기르시게 되면 두릅나무는 강전정합니다. 수확해내고 나서 강전정 잘라버려요. 그러면 강전정하면 그거는 이제 무조건 올해 순만 나면 얘는 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두릅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두릅. 그런데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같은 경우가 농사 한 번도 안 지신 분 같은 경우라 하면 제가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말을 해도 그거 적용을 잘 못해요. 무슨 말인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같은 경우는 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 가지에 햇빛을 많이 받도록 하고요. 그럼 가지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이래 쉬운 것보다는 이런 높이만 많이 받잖아요. 이래 쉬우면 자꾸 큰일 나가니까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가지가 나면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는 것도 눕힐 수 있으면 눕힐 공간이 되면 눕히란 말입니다. 근데 뭐 다 만들어 놨는데 계속 쓸데없이 가지가 나오는 같은 경우는 잘라줄 수도 있습니다. 체리가 낙과합니다. 낙과. 열매가 좀 달렸는데 비료나 양분이 너무 많아 버리면 열매 다 떨쳐버립니다. 열매를 다 떨어버려요. 그게 열매가 주렁주렁 정말로 많이 달리고 막 새로운 가지가 적게 나면 좀 덜한데 가지를 막 잘라가지고 새로운 가지가 많이 나면 낙과가 되지. 낙과. 그리고 체리가 또 문제가 뭔가 하면 낙과도 낙과지만은 열과가 됩니다. 열과. 갈라지는 겁니다. 체리가 갈라져요.
체리가 갈라지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수확하기 직전에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땅속으로 빗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그러지. 다 어느 거든지 간에 체리뿐만 아니고 모든 거 다 어느 거지 다 열과 안 날라 그러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사장님이 땅속에 빗물 안 들어가도록 하면 됩니다. 안 들어가도록 또 하고 지가 꼭 필요한 물만 먹고 안 먹으면 돼요. 지가 필요한 물만 먹고 안 먹으면 되는데 비 오기 전에는 쫄쫄 굶어가지고 가지가 터지든지 말든지 간에 뭐 물 한번 시커 먹는 게 소원인데 되겠습니까? 물 잔뜩 먹으니까 다 터지지. 그러면 열과 난다든지 하면 이렇게 열과 난다든지 하면 열과 난다 그러면 당도 떨어지지. 물이 너무 많이 가니까 열과 많이 나지. 그러면 열과 나면 열과 난 것 같은 경우는 다 골라내야 되고 또 한 개로 더 가면 열과는 썩으니까 안 되잖아요. 열과 안 나도록 하고 많이 달리도록 하고. 방금 체리 말씀드린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어느 거든지 간에 특히나 이건 햇가루입니다. 햇가루는 뭔가 하면 과일 속에 단단한 씨 한 개 들어가 있는 거 전부 다 햇가루입니다. 자두, 살구, 복숭, 매실, 체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햇가루입니다. 지금 이제 요 햇가루에는 요 근래는 플럼 코트, 플루오트, 프룬 뭐 이런 가지도 전부 다 이 햇가루입니다. 요런 햇가루들은 전부 다 가지 유인을 잘 해가지고 가지를 잘 만들어 놓으면 이제 농사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안 만들고 그냥 이런 거 제대로 하나도 안 만들고 그냥 무조건 막 뭔지도 모르고 뭐 나오면 막 자르기 시작하면 시컷 고생해가지고 수확 못 올리고 왜 열매 안 달리면 나무가 훨씬 잘 크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달려야지 나무가 안 자라지. 전부 다 열매 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사 잘 못 짓는 사람들은 막 가지가 수도 없이 많이 납니다. 가지가 수도 없이 많이 나면 열매는 조금밖에 안 달리고 나무만 잔뜩 크는 겁니다. 그러면 또 맨날 잘라야 돼. 겨울철에 되면 맨날 잘라내는 양이 수도 없이 많지. 그러면서도 막 밑에다가 떼비 막 멈춰에 말 갖다 주니까 잘 안 되지. 체리는 제가 방금 조금 전에 체리는 은행나무하고 비슷하게 한번 달렸던 곳에 달릴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눈 한 개씩 달리는 게 아니고 어느 거든지 간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특히나 뭐 사과나 배나 이런 같은 경우도 눈 한 개 달리는 게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크고 실한 놈 한 개만 남기고 또 옆에 다 남기두면 사과가 크게 되니까 복숭도 크게 되니까 요 한 개 남겨놓고 다 따버리고 요 한 개 남겨놓고 요 한 개 남기고 이래서 띄우잖아요. 그런데 체리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달리는 대로 다 수확하셔야 됩니다. 달리는 대로 다. 근데 많이 달리도록 해야 되지. 체리 같은 경우는 한 개에 여러 가지가 달리기 때문에 화속 상단 과지라고 합니다. 화속 이렇게 하고 한 꼬투리에 여러 개의 꽃이 핍니다. 한 꼬투리에 여러 개의 열매가 달려요. 근데 여기 달리는데 요부터 이렇게 쭉 달리는데 이게 나중에 올해는 달렸는데 이게 망가지면 내일은 안 달리잖아요. 요 달리고 요 안 달리고 내일은 올해는 여기까지 달리고 내일은 여기까지 달리고 내후는 여기까지 달리는데 이렇게 나무 많이 크게 되면 나무가 정말로 상당히 크게 되면 어느 정도 지내고 나면 그 전년도에 올해 만들어진 가지 내일 다 달립니다. 올해 만드는 가지 달려요. 이런 거는 처음에는 올해 자란 가지 내일 안 달리죠. 상당히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요. 나무 심는 시기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무 심는 시기는 내연봄보다는 지금 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식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간에 나무 심는 것도 이식이고 뭐 전부 다 이식이니까 나무를 만약에 뭐 큰 나무를 옮겨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온도가 낮을 때 심는 게 좋습니다. 내연봄에는 지금보다는 온도가 훨씬 높아요. 이제 지금 현재는 어느 땅을 파도 지금 현재는
어떤 땅을 파도 땅이 다 축축합니다. 지금 현재는 비가 왔든지 안 왔든지 다 축축해요. 근데 이제 내년 봄에 상당히 온도가 높을 적에 하게 되면 이제 땅이 훨씬 건조하잖아요. 먼지도 풀풀 나고 건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저온기니까 온도가 낮을 때니까 이제 심어놓고 물 줘가지고 심든지 해가지고 꼭꼭 밟아놓든지 하면 내년에 2월달까지 최소한 1월달, 2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 초순, 중순 이때까지도 이제 오랫동안 계속 축축한 상태가 뿌리가 축축한 상태로 있었으니까 내년에 저 다른 나무하고 같이 싹이 틉니다. 살아있던 나무하고 같이 싹이 터요. 거의야. 그런데 이제 다른 번나무가 예를 들어서 4월 5일 날 싹이 텄다 얘기합시다. 그럼 그때 갖다 심으면 한 20일, 30일 있다 나잖아요. 가을에 심는 놈은 내일 몸에 똑같이 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온도가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든 뿌리 같은 경우가 방금 식재 시기 같은 경우 온도가 낮을수록 좋고요. 토양 수분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되면 좋잖아요. 겨울철에는 어느 땅을 파도 전부 다 토양 수분이 항상 많아야 축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는 시기는 이제 가을이 좋고 내년 봄에도 심게 되면 가능하면 심을 수만 있으면 3월달보다는 2월달에 심는 게 좋고 4월달보다는 3월달에 심는 게 좋습니다. 4월 말에 심는 것보다는 4월 초에 심는 게 좋고 4월 초보다는 3월 초가 훨씬 좋지요. 제가 아까 전에 나무 식재 시기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 죽고 사는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땅속에 물입니다. 물. 이게 너무 커서 안 되겠네. 이건 감나무입니다. 이건 감나무인데, 이제 감나무를 심으시려고 그러면 심는 시기뿐만 아니고 이제 심는 방법인데, 심으려고 그러면 요 비누를 풀어주셔야 되고, 접을 붙이는 요것도 감나무, 이것도 감나무입니다. 이제 복숭나무 같으면 밑에도 복숭나무 아니면 자두 같으면 복숭나무에 자두 붙여도 됩니다. 체리는 체리 대목이 따로 있지만은, 방금 살구, 자두, 복숭, 매실 이런 같은 경우는 복숭나무에 복숭 붙여도 되고, 복숭나무만 있으면 매실이고 살구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거를 대목이라 하고 위에 거는 이제 품종입니다. 요거는 이거는 상주에서 많이 하는 꽃감 하는 둥시감인데, 나무 심어놓고, 나무 심을 때는 원래 심긴 만큼은 심습니다. 원래 심긴 만큼은 심어요. 그런데 땅을 파가고 심는 것보다는, 땅을 많이 파서 심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하나도 안 파서 심는 게 훨씬 좋지요. 이만큼 높인 상태 같으면 방금 두둑을 만들면 두둑 꼭대기 심으니까 두둑이 높으면 두둑 꼭대기 심으니까 그래도 맨 땅은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이제 맨 땅은 그냥 맨 땅이지만은 이래 심으면 여다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다가. 그러면 이거는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이래라도 심어야 되는데 이래 안 하고 여기다가 갖다 심습니다. 이렇게 갖다 씹어버리면 섭해 받을 확률이 높지요. 이게 살라 그러면 여기다 수분만 공급이 되면 됩니다. 수분만 계속 적당히 수분이 항상 공급이 되면 돼. 지금 가을철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수분이 많이 증발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축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뿌리는 이렇게 많이 잘라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가지를 좀 많이 잘라내도 괜찮아요. 자른 데서 뿌리가 잘 납니다. 그리고 너무 가느다란 가지 이런 것들은 다 죽습니다. 너무 막 실뿌리처럼 이렇게 생긴 놈은 다 죽어버려요.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쥐가 활동을 하지만은 이렇게 새로 옮기 심으면 적응성이 떨어지는 놈들은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래 자르면 자른 데서 뿌리가 잘 납니다. 근데 여기 수분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저 밑에 낮은 것보다는 이렇게 높은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높으면. 그리고 나무 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길만 좋지만은 길만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무조건 짧아야 됩니다. 요게 짧아야 돼요. 저들 같은 경우는
새로 심는다 하면 이렇게 짧게 합니다. 싣고 바로 자르니까 보면서 많이 싣고 바로 잘라야지, 바로. 이렇게 짧게. 가을에도 이렇게 짧게. 이걸 안 자르면 되지. 나는 이만큼 이어서 가지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만큼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계암나무를 심고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자르고 놓거든요. 거의 계속 드시듯이 해가지고 사장님이 작년에 계암나무를 죽인 것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계암나무를 이거를 많이 남겨서 나무가 잘 못 큽니다. 그런데 뿌리는 튼실하고 안 돼, 그거는요. 대신에 사장님 계암나무를 위에 거를 다 잘라버렸으면 나무 다 살립니다. 지금도 자르는 이제 살았잖아요. 이제 확실히 살았잖아요. 뭐 확실히 살은 게 아니고 겨우겨우 목숨만 버티 쓰는 겁니다. 그럼 이럽니다. 이게 길만 길수록 살아있다 해도 얘 눈이 많잖아요. 눈이 여러 개 되니까 가지가 이게 만약에 10개 같으면 10군데서 다 싹이 날아갑니다. 그럼 10군데 싹이 나는 거 하고 여 밑에 한 개만 두 개나 3개나 이게 났다가 싹이 자라기 시작하면 없애버리고 한 개만 기르면 잘 자라죠. 여름 내에 그러다가 가을 들어와가지고 11월 돼가지고 새롭게 것처럼 꿈이 작은 게 없더라고요. 전부 다 무조건 어떤 나무든지 간에 나무는 짧으면 짧을수록 나무가 잘 살립니다. 지금 사장님 지금 현재 그게 만약에 포포나무 이런 거 같은 경우가 그냥 갖다 심어놓으면 긴 거 갖다 심어놓으면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못 큽니다. 그리고 이런 게 돼. 어제 제가 나 말씀드렸는데 위가 그게 수분 흡수하는 건 똑같잖아요. 이게 많든지 이게 엄청나게 많든지 여기 조금이든지 간에 밑에 똑같잖아요. 수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수분이 공급이 지금 이제 사장님이 이 위에가 많아도 이 위에가 커도 이 밑에 수분만 공급되면 이 나무 다 합니다. 그런데 수분이 밑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위에서 수분이 많이 날아가니까 이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장하는 경우는 아무리 적당한 수분이 있어도 아무리 적당하게 계속 수분이 공급해도 많은 것보다는 짧은 게 좋습니다. 새로 기르면 잘 큽니다. 긴 게 아깝잖아요. 저거 키우려고 하면 또 몇 달 동안 길러야 되는데 이럽니다. 새로 자라게끔 하면 훨씬 좋습니다. 새로 자라게끔 하면 지금이라도 가을에 이름 두지 말고 잘라버리고 사장님 지금 이제 그게 작년 가을부터 해가지고 그거 맨날 고생만 하다가 겨우겨우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이라 그러면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잘라가 새로 기르셔야 잘라내고 새로 기르셔야 가을에 자르는 좋습니다. 이제 지금 잘라도 됩니다. 이제는 그거는 몸에 못 잘라도 되지만 지금 잘라도 괜찮아요. 그거는 왜 살아있는 놈이고 심은 놈도 가지고 새로 심은 놈도 뭐 자르는데 나무 심는 시기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전부 다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하고 물 때문에 그래요. 어느 건 괜찮습니다. 나무 심어놓고 어느 건 괜찮아요. 나무 심어놓고 어느 건 괜찮습니다. 왜? 얼으면 수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얼면 수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래 죽을 것 같으면 나무들 다 죽고 그래요. 저들 포트에다가 조그마한 포트에다가 모종 묘목 만든 놈도 그냥 땅바닥에 세면바닥에 그냥 높여도 그냥 그대로 요만한 데다가 심어놓고도 그냥 괜찮습니다. 그거 내려서 내한성이 워낙 약한 놈은 안 될 수도 있지만 내한성이 강한 놈 그냥 일반 보통의 나무들은 다 괜찮습니다. 전부 다 제가 봐서는 미래가 있으려 그러면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첫째 나무를 살려야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게 중요하지만은 살리는 것도 심어놓고 싹만 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게 제대로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짧게 하면요 뿌리가 요만큼인데 뿌리가 요만큼이고 지상부가 이렇게 긴 거보다는 짧게 해가지고 똑같잖아요. 이거는 똑같잖아요. 뿌리는 땅속에 들어가는 거 똑같잖아요. 여기 짧게 해가지고 여기서 싹이 한 개, 두 개 이렇게 나면 잘라버리고 한 개만 기르고 똑바로 길르면 잘 큽니다. 잘 커요. 그러면 잘 크고 난 다음에 이래가지고 한 개가 잘 크고 난 다음에 이게 잘 큰다 하는 경우는 이게
이제 뿌리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신에 이게 기따하게 해놓으면 뿌리가 활동 못 하면서 그냥 겨우겨우 그냥 잎만 날 정도 되는 겁니다. 잎만 날 정도 되는 기라요. 그러니까 나무 심을 적에는 저 가로수 같은 경우도 몸살 엄청나게 합니다. 가로수가 이래서 이렇게 흙을 붙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여 바깥으로 다 많이 나가 있는데 요만큼 흙만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뿌리는 안으로 딱 흙 속으로 못 넣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크고 밑에는 뿌리는 부실하니까 살아있긴 살아있지만은 몇 년 동안 고생합니다. 3년, 4년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크면 클수록 더 고생하지. 막 예를 들어서 소나무, 막 예를 들어서 큰 거, 막 큰 차에 한 개씩 싣고 다니는 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돈도 굉장히 비쌀 텐데 죽으면 골치 아프니까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물 주는 시설 해가지고 물 주잖아요. 왜? 죽여버리면 내가 다시 또 새로 심어줘야 되니까 그 나무가 어디 가서 뭐 5만 원, 10만 원짜리도 아니고 전부 다 수천만 원짜리 같은 거를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여름철에 꼭 심으라고 하면 여름철에도 심어도 그 심어놓은 사람이 막 갖다가 물 막 줘가지고 또 막 나무에다가 수분 증발 못 날아가라고 수분 증발 하지 말라고 나무에다 막 비누로 탱탱탱 감고 그러잖아요. 뭐 감고. 근데 그렇게 사장님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처럼 10개를 심든지 100개를 심든지 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살리면서 잘 크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들 포트에 들은 같은 경우도 포트에 들었는 것도 위에 지상부를 좀 잘라내고 심으면 좋습니다. 위에 지상부를 좀 잘라내고. 사장님 무슨 혹시 알고 싶은 나무는 뭐 있습니까? 응? 호두? 호두? 지금 뭐 있어요? 호두나무, 저들 집에서 호두나무 제가 많이 권장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호두나무 많이 심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이왕이면 호두보다는 페칸 심으라고 합니다. 페칸 아시죠? 백화. 예? 백화. 분요, 그 앞에. 호두는 저 북풍에서 그 창고 하는데 네, 그거 많이 하지. 엄청 많이 사장님 아까 전에 계약 말씀하셨습니까? 예, 여기 계약은 여기 페칸이죠. 여기 페칸. 요거를 까면 꼭 호두하고 똑같이 들었습니다. 생긴 모양. 요건 타버랭이장 길쭉하잖아요. 근데 호두보다도 맛이 좋아요. 그래서 뭐 호두도 페칸도 똑같은 견과류인데 저들 농장에서는 가능하면 페칸 심으라, 피칸 심으라. 지금 현재 호두는 저들 집에서 하는 호두는 이거는 외성호두입니다. 외성호두는 대체적으로 특성이 결실이 빨리 되고 껍질이 얇습니다. 대체로 껍질이 얇아요. 이게 저들 외성호두 그 전에 묘목 할적에 이 묘목 생산을 하려고 중국에서 가져온 호두인데 껍질이 얇고 상당히 큰 편입니다. 지금 이제 저들 집에 있는 호두는 전목묘도 있고 실생묘도 있습니다. 전목 호두도 있고 실생 호두도 있어요. 방금 호두는 외성 호두도 마찬가지고 호두는 특별하게 배수가 더 잘 되게 하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대신에 이런 것들이 호두가 어디 5년 수확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3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을 수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30년이고 40년이고 50년을 하려고 그러면 30년, 50년, 100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을 거 아닙니까?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신에 뭐 몇 년 있다가 죽어버리면 헌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두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외성 호두라 해도 상당히 넓게 심어야 됩니다. 외성 호두라 해도 넓게 심어야 돼요. 대신에 왜 그런가 하면 호두가 어릴 때는 달려요. 어릴 때는 아주 조건이 나빠버리면 달립니다. 대신에 또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어버리면 안 달리고 나무 캐버려요.
사장님이 지금 이제 앞으로 개암나무 심으면 무조건 개암나무 심으시게 되면 전부 다 심는 사람들이 개암나무뿐만 아니라 어떤 거든지 간에 전부 다 첫째 열매 결실하기 전에 최소한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느 거든지 간에. 그런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쩌맨할 때 달리기부터 하면 나무 망가지는 겁니다. 왜? 밴쿠버는 보니까 개암나무 농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밴쿠버? 예, 블루베리하고 네. 이 개암이 거의 대부분이요. 다른 농사. 가보셨어요? 개암나무는 그건 어떻게 키우세요? 그냥 콩 키우던데요. 개암도 마찬가지로 개암도 호두나 피칸이나 뭐 체리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따로 전제하고 그런 거 같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줄은 맞춰 키웠는데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그냥 유충을 해서 쭉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똑같네. 그지 비슷하네. 예, 호두보다는 저기 값도 더 비싸고 예. 그래 그 생김은 호두보다는 좀 다른. 그게 호두나 피칸이나 하실 것 같으면 굉장히 식재 환경 넓게 하고 그리고 배수 잘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많이 크지요. 많이 크지. 정말로 많이 크지요. 전나무가 어디 뭐 5년 자라다고 10년 자라고 많은 겁니까? 100년이고 200년을 키울 판인데요. 대신에 저런 거 왜 하셔야 되는 거 아십니까?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방금 호두, 피칸, 견과류죠, 견과류. 이런 놈들은 수명이 깁니다, 무조건. 수명이 길어야 무조건. 그리고 나중에 다음보다 다 살아있는 상태로 수확하는 게 아니고 생과로 생걸로 수확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다 마른 상태에서 떨어지는 놈 준습니다. 기계가 없으면 뭐 낮은 데는 뭐 장대로 뜯을 수 있지만 그 피카나무 상당히 크게 되면 저기 높은 데 있으면 따지도 못 하잖아요. 나중에 가면 나무가 정말로 큰 나무가 돼. 이런 큰 나무가 되면 이제 떨어집니다. 빨리 떨어지는 놈도 있고 늦게 떨어지는 놈도 있어요. 근데 그거 주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 다른 청설모라든지 뭐 다람쥐가 이런 거 많으면 주워 먹겠지. 뭐 혹시 호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새가도 쪼가서 먹습니다. 새도. 제가 쪼아보다 되게 가위만 아닙니다. 안에까지 다 먹습니다. 안에 그 열매 빼먹으려고 새가 쫓는 게지. 그게 뭐 바깥에 그거 먹지도 못하는 걸 지가 그거 왜? 새들도 안 익은 게 아무 새나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뭐 까치가 됐든지 이렇게 조금 까치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 조금 큰 새 이런 놈들이 호두의 저 안에 인이라 하는 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저기 인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껍질이 얇습니다. 얇으니까 파먹어요. 이제 이렇게 꼭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면 이제 못 파먹지. 그런데 어릴 때 다 파먹어버려요. 앞으로 하시려고 그러면